경복궁의 동쪽,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남동쪽에 우아한 물루가 있습니다. 건춘문, 세자를 비롯한 왕실 가족과 종친들이 드나들던 동문입니다. 1896년 고종은 이 문을 통해 경복궁을 탈출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1927년 일제는 광화문을 헐어 이 건춘문 북쪽으로 옮겼고 2001년까지 건춘문이 경복궁의 정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창 너머가 여러분을 안내할 곳은 봄을 세우는 문, 경복궁 건춘문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창 너머와 함께 경복궁의 사대문을 계속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1부 건춘문, 봄을 세우다. 건춘문, 봄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세울 거는 설립과 의미가 비슷하므로 입춘, 즉 봄이 시작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 사상에서 동쪽은 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의 동쪽 문에 춘자를 붙인 것입니다. 서쪽 문은 영추문으로 가을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동쪽은 봄, 서쪽은 가을, 자연의 순환을 문 이름에 담았습니다. 건춘문은 1395년 태조 4년에 경복궁을 창건할 때 함께 지어졌습니다. 1428년 세종 10년 5월에 다시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불타면서 건춘문도 소실되었습니다. 270여 년간 방치되었다가 1865년 고종 2년에 중건되어 오늘에 이릅니다. 2부 건축적 특징. 건춘문은 아치형 문을 낸 석축 위에 단층 물루를 올린 구조입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우진각 지붕 건물입니다. 석축에는 홍해문이 하나 있습니다. 광화문처럼 3개가 아닌 1개의 문입니다. 광화문은 정문이라 3개의 문, 임금, 문신, 무신이 필요했지만 건춘문은 동문이라 1개로 충분했습니다. 홍해문 천장은 반자로 덮여 있습니다. 반자에는 청룡과 황룡이 그려져 있습니다. 용은 동쪽의 수호신을 뜻하기에 경복궁 동쪽 문인 건춘문에 그려넣은 것입니다. 문짝은 붉은색 나무판이며 문짝 위에는 문둔태를 두었습니다. 경복궁 안쪽 석축 양쪽에는 물루로 올라갈 수 있는 돌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에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계단과 물루 사이의 통회장 가운데에는 전도를 쌓은 작은 문이 있습니다. 물루사면 가장자리 앞에는 벽돌로 쌓은 통회장이 놓여 있습니다. 공포는 이익공 양식입니다. 신무문, 영추문과 같은 형식입니다. 3부 현판의 역사. 건춘문 현판에는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1865년 9월 17일 고종 2년 경복궁 중건 당시 이경하가 현판을 썼습니다. 이경하는 흥선대원군의 신임을 받던 포도대장, 금의대장이었습니다. 최근 발견된 경복궁 영건일기 와세다 대학 소장본에 따르면 원래 건춘문 현판은 묵볼록서, 즉 검정 바탕에 녹색 글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현판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현재 걸려있는 현판의 글씨는 서예가 일중 김충현이 썼습니다. 이경하의 원래 글씨체를 참고해 다시 쓴 것입니다. 건춘문 현판은 이렇게 2번 쓰여진 셈입니다. 4부 왕실 가족의 문. 건춘문은 주로 세자를 비롯한 왕실 가족과 종친들이 사용했습니다. 광화문은 정문으로 공식적인 행사 때 사용했습니다. 영추문은 문무백관들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신무문은 북문으로 후원 출입에 사용했습니다. 건춘문은 동문으로 왕실 가족의 사적인 출입에 사용되었습니다. 세자가 동궁에서 나와 건춘문을 통해 궁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왕비와 왕족들도 이 문을 이용했습니다. 건춘문 앞에는 늙은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줄곧 이 자리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세자가 시종들과 노는 모습, 왕족들이 출입하는 모습을 모두 지켜본 나무입니다. 이 은행나무는 건춘문과 함께 600년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5부 1896년 아관 파천. 1896년 2월 11일 건춘문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종이 이 문을 통해 몰래 경복궁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지 4개월 후였습니다. 친일 내각이 고종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밀약을 맺었습니다. 2월 11일 새벽 고종은 궁녀복장을 하고 가마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세자도 함께였습니다. 가마는 건춘문을 통해 조용히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정동의 러시아 공사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관 파천입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간 머물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친일 내각은 무너지고 칠러 내각이 들어섰습니다. 건춘문은 고종의 탈출 경로였고 조선 근대사의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6부 조선 초중기에 해괴한 일들. 조선실록에는 건춘문 일대에서 해괴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 때는 부엉이가 나타나 울었다고 합니다. 부엉이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세조 때는 궁궐을 지키는 갑사 한 명이 벼락을 맞아 해괴제를 지냈습니다. 중종 때는 익명서가 달린 화살이 건춘문에 날아온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왕을 비판하거나 경고하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유독 건춘문 일대에서 이런 일들이 많았을까요?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시작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새로운 일의 조짐이 나타나는 곳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혹은 동문이 왕실 가족이 주로 사용하던 곳이라 접근이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7부 일제강점기 광화문이 오다. 1927년 9월 건춘문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제가 광화문을 헐어 건춘문 북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1926년 조선 총독부 청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근정전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일제는 광화문을 철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물론 일본의 지식인들까지 반발했습니다. 야나기 무네오 씨는 1922년 일본 잡지에 광화문의 운명을 기리는 글을 썼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일제는 철거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광화문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1927년 광화문은 해체되어 건춘문 북쪽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원래 위치에서 동쪽으로 약 10m, 북쪽으로 약 11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로써 건춘문 근처에 두 개의 문이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는 2001년 흥례문이 복원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8부 2001년까지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이 건춘문 북쪽으로 옮겨진 후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경복궁 안에 들어서면서 광화문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건춘문이 경복궁의 실질적인 정문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물론 광복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5년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2001년 흥례문이 복원되었습니다. 그 이후 경복궁 출입은 흥례문을 통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광화문이 원래 위치의 목조로 복원되었습니다. 건춘문은 다시 동문으로서의 역할을 되찾았습니다. 현재 건춘문은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쪽에서 경복궁으로 들어올 때 건춘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춘문 주변에는 수문장청, 군사방, 초관처소 등의 부속 건물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모두 철거되었고 2039년에서 2045년 경복궁 2차 복원 공사 5단계에 복원될 예정입니다. 건춘문은 봄을 세우는 문입니다. 왕실 가족과 종친들이 드나들며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고종의 아관 파천 탈출구였고 일제강점기에는 경복궁의 정문 역할을 했습니다. 600년 역사 속에서 건춘문은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음에 경복궁을 방문하시면 국립민속박물관 쪽에서 건춘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홍해문 천장의 청룡과 황룡, 앞마당에 늙은 은행나무 모두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경복궁의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창너머였습니다.